제가 지난주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리뷰로 갔었는데, 그때 이 책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 한번 드릴까요? 그때 이 책을 가지고 간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 설계의 어휘 중에 저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우리가 근대 건축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 건축의 어휘는 여전히 유효하죠. 이 사람은 파울로 멘지스다오샤라는 사람인데 6, 70년대 그리고 지금도 아직 살아계신데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건축물 중에 한 건물 사진, 이 책에도 사진이 딱 한 장 나와 있는 한 건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못 찾고 있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 이 건물입니다.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뭐냐면 1970년에 오사카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때 파울로 멘지스다오샤 건축가가 브라질관을 설계했거든요. 브라질관을 설계하면서 만든 브라질 전시관 파베이온 브라질, 이 파베이온 브라질의 사진 한 장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그림 한 장, 이 책에도 그림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그림 한 장을 친구들한테, 이 건축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었던 이유는 이 안에 제가 생각하는 그 우아한 근대 건축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있죠. 네. 제가 잠깐 그래서 이 건물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울로 멘지스다오샤가 오사카의 브라질 전시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뭔가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건축가 앞에 인터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파울로 멘지스다오샤는 지극히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뭔가를 상징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상징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브라질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공간감이라는 것은 이 대륙이 갖고 있는 무한함 그리고 평활하게 쫙 펼쳐지는 그 평원 같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브라질. 이 대륙이 갖고 있는 무한한 공간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파베이온에서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인터뷰 중에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공간감을 굉장히 지적인 부분에서부터 끌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그 지형, 어마. 지금 소리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제 오디오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서, 여튼 브라질의 공간감을 이야기하면서 전 이 사람이 얼마나 낭만적이면서 어떻게 지적일 수 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딱 인터뷰 그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브라질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라는 것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해서 요 끝에 가면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을 때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지구는 유한하지 않다. 요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한히 연장된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이 무한히 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서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구는 무한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무한하고 이 공간이 무한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류의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기가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무한한 공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오사카 브라질관을 만들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엑스포 공모전이 있었죠. 저 아는 분들도 많이 지원하고 아는 분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튼 엑스포의 국가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공간감, 여튼 굉장한 상징성을 갖는 거죠. 이 브라질의 국가관을 맡게 된 파울로 멘지스다오샤는 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감을 무한함 그리고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브라질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파울로 멘지스 다우샤가 짠 만들어낸 이 오사카 브라질관은 아주 단순한 프로젝트. 이 사람의 인터뷰에 이렇게 나와요. 가장 원초적인 건축을 생각했을 때 뭘까? 그랬더니 하나의 지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붕과 그것을 받치는 4개의 기둥. 그거보다 더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원초, 그러면 아마존 밀림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브라질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브라질은 그런 거죠. 그래서 4개의 기둥, 4개의 기둥은 보 위에 뭔가를 올려야 받칠 수 있으니까 4개의 기둥,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2개의 보, 그 위에 얹혀진 하나의 지붕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그것이 브라질의 시원, 원시의 건축의 표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지붕을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도 아주 건축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내가 건축에서 지붕을 생각했을 때 파울로 멘지스 다우샤가 떠올린 것은 자기가 활동하고 있어. 파울로 멘지스 다우샤는 상파울로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축가예요. 상파울로 대학 건축과 건물이 아주 유명한 건물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국제건축영화제 했죠. 국제건축영화제 때 브라질 건축가가 한 명 영화가 초대됐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건축가 영화가 하나 상영됐어요. 그 건축가가 누구냐면 바로 밀라노바 아르티가스. 밀라노바 아르티가도 아주 진짜 좋은 저도 정말 좋아하는 건축가인데, 이 밀라노바 아르티가스가 상파울로 대학 건축과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그 건물 지붕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기 어렵고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어 사진을 막 돌리긴 그런데, 밀라노바 아르티가스 Facultad de Arquitectura de San Paulo, 산파울루가 맞죠, 현지 발음을. 산파울루를 찾아보시면 아마 사진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아주 유명한 건물이거든요. 이 콘크리트 모듈로 되어 있는, 끝없이 반복되는, 그래서 여러 개의 단위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근데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 유닛이 반복되는 이런 건축물이라는 것이 실은 빛과 어울리지 않으면 굉장히 차갑고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썰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두운 그냥 천장일 뿐이죠. 거대한 천장이라는 건. 근데 위에 있는 천창이랑 연결돼서 아주 구조미가 드러나는 그 천장이 있습니다. 그 천장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파울로 멘지스 다우샤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상파울로 대학에서 보았었던 그 천장을 오사카에다 옮겨 놓으면 그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건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트 있는 사람이죠. 실은 파울로 멘지스 다우샤라는 사람은 아주 기술적인 사람인데, 왜냐면 이 사람 2006년도 프리츠커상 받았거든요. 프리츠커상 받았을 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은 상파울로에 있는 포르마 가구점, 그리고 바르셀로나래 브라질 국립조각박물관, 무베라고 하는 브라질 국립조각박물관인데, 포르마 가구점은 철근 콘크리트 볼을 거꾸로 걸어서 이 평면을 20m에서 30m 정도 가는 평면을 완전히 구조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수평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베라고 하는 브라질 조각박물관의 경우는 60m를 보호 없이 가요. 이것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힘든 것인지는 건축가라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것 안에